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임쌤입니다. 기초 수업을 마치고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수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각 언어라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기초 디자인을 준비해 볼 거예요. 음악에는 여러 분위기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고요한 것도 있고 맑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 극적인 것, 낭만적인 것, 밝은 것, 슬픈 것, 어두운 것, 공포스러운 것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요. 음식에도 다양한 맛이 있죠. 달다, 짜다, 쓰다, 맵다, 싱겁다, 느끼하다, 상큼하다 같은 것들이죠. 냄새는 어떤가요? 싱그럽다, 쾌쾌하다 이런 것들. 공기의 흐름, 분위기 같은 것도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상황, 한없이 평온한 저녁 노을 이런 것들. 촉감도 다양합니다. 부드럽고 꺼끌꺼끌하고. 눈, 코, 입, 귀, 손 이런 걸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은 아주 다양한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입과 귀를 통해 합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아기 때는 옹알이를 하고 울고 그러다가 조금씩 말을 배우죠. 맘마, 까까, 빠, 마, 할미, 할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밥, 과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정확한 호칭과 단어를 익힙니다. 이러다가 엄마 배고픈데 집에 밥 좀 있어요? 라며 문법과 인과관계, 거기에 예의 같은 것을 더하게 되죠. 설령 뜨문뜨문 말에도 필수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의사 전달은 가능합니다. 의사 전달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감정 표현도 가능하겠죠. 엄마 밥, 엄마 밥, 엄마 밥.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목소리의 톤, 울림, 억양 등으로 수학이 넘을 상황과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도 이런 언어입니다. 말처럼 귀에 들리진 않지만 눈으로 말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시각 언어도 아주 기본적인 맘마, 까까, 마, 빠와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 그러니까 선연습, 톤, 입체, 빛과 어둠, 그림자, 질감 표현, 투시, 채도, 농도 이런 것들은 언어에서 단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단어들을 우리의 필요와 상황, 내 생각에 맞게 구사하는 걸 배워야겠죠. 이런 시각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부터 함께 배울 것들이에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익히시다 보면 전엔 그냥 다 같은 그림이라고 느껴졌던 게 어느새 대화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소리만 지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소리를 지를지 아니면 속삭일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화면 구성, 시각 언어의 첫 시간으로 점과 율동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 가령 음악이나 영상에서는 율동감을 쉽게 느낍니다. 하지만 정지해 있는 평면의 그림에 어떻게 율동감을 넣어야 할까요? 탁구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탁구공이죠. 이걸 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아무것도 없음, 적막함이 느껴지네요. 바람을 불어볼게요. 정지해 있던 공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걸 동적이다 라고 합니다. 영상을 끊어서 보면 같은 탁구공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를 율동감이라고 합니다. 이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하나의 선처럼 보이네요. 이 움직임은 어떤가요? 아주 조금씩 움직이죠? 음악에 비유하면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느린 템포의 클래식 같아요. 더 강하게 바람을 부니까 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끊어서 보면 간격의 변화가 아까보다 큰데요. 연결해 보니까 좀 더 긴 직선이 됐어요. 율동감이 좀 더 느껴지시나요? 전 이런 음악이 연상되는데요. 이번엔 살짝 던져볼게요. 테이블 위를 가볍고 경쾌하게 통통 튀며 점을 연결했을 때 곡선을 그리는 탁구공은 직선으로 굴러갈 때보다 율동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음악이 연상되고요.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던져보겠습니다. 좀 전보다도 좀 더 큰 곡선을 그리며 가네요. 이를 곡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직선은 곡률이 0, 없는 거죠. 곡률이 커지니까 운동감, 율동감이 좀 더 느껴지네요. 음악으로 치면 이렇게 쿵쾅쿵쾅 아주 강렬한 비트일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자연이나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율동감들, 그리고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율동감, 이런 참고 이미지 한번 보고 나서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율동감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것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두 번째, 탁구공. 즉 점을 연결했더니 선처럼 보인다. 그죠? 이렇게 이동이 느껴지도록 연결되도록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간격의 변화가 있으면 율동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가볍고 경쾌한 곡선을 이뤘을 때 율동감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곡률이 커지면 더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게 바로 율동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탁구공이라는 소재로 율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화면을 4개로 분할해서 탁구공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가운데 탁구공이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탁구공을 넣어줄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 탁구공을 넣어줬지만 어떻죠? 지금 이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릴 때 여기저기 그리는 게 아니라 직선이 됐건 곡선이 됐건 움직임이 연상되도록 그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주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약간의 율동감이 생겼습니다. 네, 연상이 되시죠? 어떠한 탁구공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상태. 네. 율동감은 느껴지지만 많이 좀 지루하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유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간격이 거의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간격을 좀 변화를 줘볼게요. 간격의 변화를 주니까 좀 어떻죠? 아까와 똑같이 전반적으로 직선으로 가는데 간격이 멀었다가 좁아졌다가 이제 아예 중첩까지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약간 속도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강렬한 직선적인 요소보다는 탁구공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통 튀어가는 경쾌한 느낌이니까 그 경쾌한 율동감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엔 약간 곡선의 느낌이 나게끔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서 통 튕겼다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연상이 되시죠? 네. 이렇게 통 튀는 듯한 느낌을 화면에서 주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탁구공이 배치됐을 때보다 조금 더 질서감이 생겼고 여기서 속도감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이런 곡선을 이용한 율동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공률의 차이를 좀 더 화면에 공간감을 주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안에서 상대방에게 곡률을 통한 율동감을 보여주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곡률이 생겼다가 점점 곡률이 작아졌다가 다시 곡률이 생기는 화면을 그리고 싶다. 자, 그럼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 뒤에서 앞으로 물체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져야지만 이게 공간감이 잘 느껴지겠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니까 저 멀리에서 이렇게 튀었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다시 강하게 뻥 튀어서 내려가는 이런 상태의 그 탁구공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림에서 중력과 이 탁구공이 가지고 있는 튀어 오르는 성질,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통통 튀는 경쾌하게 튀는 느낌을 한번 변화를 주면서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원근감까지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선을 지워주면 네, 이렇게 지금 저 멀리에서 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점의 이동이 마치 선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 이제 탁구공을 하나하나 형태를 다시 한번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빛을 줘서 바닥에 닿았을 때와 공간을 떴을 때 그림자 차이를 바닥에 그려주면서 이번 그림을 진행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동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고 내 그림에다가 화면에 율동감을 담아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지만 그려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좀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에게 이 탁구공 그려나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처럼 요술거리가 없고 색도 없는 물체를 그릴 때 저는 빛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데요.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탁구공이 통통 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했으니까 그림자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림자 특강에서 많이 강조했듯 물체들의 관계를 아주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자였죠. 이번 그림에서도 그림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화면에 부족한 어둠도 만들어주고 또 관계도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림자를 잘 활용하면 같은 실력이더라도 훨씬 더 잘 그린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림자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무채색 물체를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채색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전 이번 시간엔 포스트 컬러 화이트와 블랙을 활용해서 그레이를 만들었고요. 농채로만 칠하지 않고 포스트 컬러를 활용해서 만든 그레이를 농채와 담채로 물량 조절을 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칠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가장 재밌는 요소, 탁구공까지만 우선 밑색을 칠하고 조금 강하게 어둠을 잡아줬어요. 이유는 그 뒤쪽 물체는 어둠을 잡지 않고 확 풀어주려고 한 거죠. 어둠을 좀 강하게 잡았는데 지금은 많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 유성 색연필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려고 해요. 상표는 처음에 안 그리려다가 너무 그릴 게 없어서 스케치 없이 그려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표들은 그릴 거면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화면 중앙부에 있는 그림자가 묶인 3개의 탁구공이에요.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자면 중경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화면 전체의 조화를 봤을 때 역시 화면 중앙부 이 탁구공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즈마 색연필 쿨 그레이 70%, 50%, 20% 그리고 화이트까지 활용해서 어색했던 덩어리와 그림자 표현을 정리해주고 탁구공 가운데 희미하게 있는 라인, 외곽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내주고 있습니다. 이 물체 뒤쪽으로는 조금씩 풀지 않고 확 풀어버릴 거거든요. 쿨그레이 색연필 50%조차도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쿨그레이 20%와 화이트 색연필만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앞쪽과 중간 물체들에서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까지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기셔도 되는 거죠. 이런 데까지 열심히 묘사하고 어둠 잡으면 공간감이 깨지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은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율동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곡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율동감을 줘야 되는 건지, 또 다른 율동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